네, 마지막 2021학년도 9월 고1 기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서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는다. 자, 그러면 친환경차는 뭐예요?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습니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전부 다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죠. 이 중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모터만으로 구동됩니다. 그럼 모터의 개념이 뭐야? 전기 에너지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요새는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에는 아마 이게 필수일 거예요. 전기차 요새 많이 타죠? 모터만으로 되는데 하이브리드. 얘도 어쨌든 친환경차죠. 하이브리드는 모터도 쓰지만 내연기관처럼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엔진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내연기관차가 엔진을 사용해요. 그럼 하이브리드는 모터도 사용하고 엔진도 같이 사용한다.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죠. 근데 이때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 후 사라지는 반면 친환경차, 예를 들어 전기, 수소전기, 하이브리드죠. 얘네는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를 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제동 장치도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즉 내연기관차는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 그 에너지는 아예 그냥 없어져요. 근데 친환경차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또 변환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또 배터리를 보충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과 친환경차가 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를 사용한다.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을 같이 쓴다. 근데 이 엔진은 어떤 애냐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다. 어쨌든 뭐 이런 정보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할 때, 운전할 때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된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뭐 가솔린, 디젤 이런 차들은 엔진만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엄청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적절하게 전기 에너지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린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움직이고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원으로 쓴다. 어쨌든 전기차든 수소전기차든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때 이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로로 쌓아 만드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한다.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걸 말하고 환원이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고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음이온,
그리고 전자를 잃으면 전자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다. 문단이 좀 길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38번 문제. 5번? 5번 확인할 수 있다. 수소 전기차를 구동할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는 연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여기 중간쯤에 스택 있는 부분에 38번, 5번 근거 있었습니다. 자, 39번 안 되고 40번 갑니다. 기역은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니은은 하이브리드, 디귿은 내연기관.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모터를 사용하고요.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그다음에 엔진을 같이 쓰죠. 그리고 내연기관은 엔진만 쓰죠. 그 중에 요 하이브리드까지가 친환경차. 요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1번. 전기차, 수소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수소 전기차가 연료 탱크가 필요해요. 나머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40번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니은 디귿은 기역과 달리 이렇게 가야 돼요. 혹은 기역은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꾸든지. 2번.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쓰이는 모터와 엔진을 주행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 맞죠?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한다. 여기가 근거가 되네요. 그 다음에 3번. 내연기관은 친환경차와 달리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주행에 활용하지 못한다. 맞죠? 이 문단 끝에 친환경차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회생제동 장치로 감속할 때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내연기관차는 그게 안 되죠. 여기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기역 니은은 디귿에 비해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이 적다. 아유, 당연하죠. 기역 니은만 친환경차잖아요. 네, 이 문단 첫 번째 줄 아니면 1문단 밑에 줄 여기가 근거가 되겠네. 그 다음에 5번.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발한다.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건 모터거든요. 근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둘 다 모터를 사용해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네, 40번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수소 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한다.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며 구조도 간단하다. 연료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양이온의 이온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한다.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가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면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해서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고 이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축전된다. 플러스 극에서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온 전자와 결합해서 산소 음이온이 된 후 수소 양이온과 만나서 물이 되어서 외부로 배출된다. 자, 39번 가볼게요.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였는데요. 자, 수소가 옵니다.
A는 마이너스 극이고요. C는 고분자 전해질 막이래. 그리고 D는 플러스 극이라고 합니다. B는 외부 회로래요. 뭐 보기 아래에 이미 다 준 정보죠. 자, 그러면 이 그림과 방금 읽었던 그 문단을 같이 보면서 쌤은 지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5문단 보면 되겠죠.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정향한 연료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면 시작된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이 수소는 마이너스 극으로 간대요. 그리고 백금에 의해서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여기서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극에 백금이 있거든요. 촉매죠. 그리고 나서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해요. 양이온은 일로 가. 반면 전자는 분리되어서 외부 회로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는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산소가 5단 밑에 세 번째 줄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온 전자와 결합해서 여기서 이 산소와 얘가 결합해서 산소 음이온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넘어온 이 수소 양이온과 또 합쳐져서 결국에 H2O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산소 음이온을 여기다 적는 게 좋을 듯. 자, 그럼 1번.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들어있는 금속은 이온화를 촉진한다.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있는 금속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사문단의 네 번째 줄.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 백금이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이온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선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백금이었던 거죠. 2번. 외부 회로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고분자 전해질 막이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근거를 찾아보면 4분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고분자 전해질 막은 음이온과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었다. 여기 그림만 봐도 아는데요. 이 A 부분에서 전자가 외부 회로로 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양이온은 이미 전자를 잃은 애를 말하겠죠. 그래서 3번은 수소는 양이온을 말하죠. 전자를 잃은 수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분리된 전자는 외부 회로에서 다시 만나 전기 에너지를 형성하겠군. 틀렸습니다. 자, 전자는 지금 어디서 분리되냐면 A에서만 분리돼요. 근거.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가 백금에 의해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D에서는 분리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형성된다. 이것도 근거를 찾자면 네, 여기 5문단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기술 지문은 어떤 특정 문단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 문단을 읽고 나서 바로 이 그림을 봐도 좋고요. 그림을 보면서 이 문단과 내용을 매치시켰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문단.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므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하여 사용한 후 배출하므로 공기정화 기능도 한다. 그러나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해 연료전지를 제작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점.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함으로 폭발할 위험성이 커서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자, 38번. 1번. 마지막 문단에 바로 있었죠. 여기가 38에 1번 근거고요. 2번. 수소 전기차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므로 정화된 공기가 배출된다. 역시나 마지막 문단에 중간쯤에 2번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3번.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은 높죠. 답은 3번. 38번의 근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여기가 3번의 근거였습니다. 4번.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대신할 저가 원료를 개발한다면 연료전지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여기서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4번의 근거입니다. 다 풀었네요. 가가 어떤 의미야? 주목을 받다. 가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작용을 당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3번입니다. 1번. 사원을 맞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2번. 조건을 받아주겠다. 응하다. 이런 의미고 4번. 신호에 응하다고요. 5번. 물동에 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건 3번이었어요.